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다카하시 히로카즈 집, 김양이 옮김, 동양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양자 역학으로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법 9가지를 통해 부자의 길로 이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자의 역학에서 발견한 돈과 운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법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재물은 돌고 도는 것이니 지금 갖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희망적인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돌고 도는 돈이 어째서 내게는 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나에게 돈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돈이 내게 왔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족스러운 금액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더럽고 나쁜 것이다. 돈은 땀 흘려 벌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돈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갖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 돈이 저절로 나에게 올 것이다. 돈은 선택된 사람만 손에 넣을 수 있다. 돈은 지갑이나 계좌 안에만 있다. 월급쟁이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 큰 돈을 벌려면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무언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큰 돈은 손에 넣지 못한다. 나는 돈과 인연이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이것은 모두 착각이라고 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돈이 나에게만 오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거나 자기와는 인연이 없는 타인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돈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들은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돈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양자 역학을 배우면 돈이 모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양자 역학과 돈이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역학과 돈은 생각 이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양자 역학에서 양자란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최소 단위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은 에너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도 양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돈은 나에게로 끌려오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면 잠만 자도 끌어당길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생각만 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칙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동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개발서를 수없이 읽어도 바뀌지 않았다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화장실 청소로 재물 운이 오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도 성공 법칙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성공을 위해 화장실 청소가 필요했다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청소를 한 이유는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면 성공한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 점검하러 치과에 갔을 때 내 치아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치석, 커피, 홍차로 착색이 된 치아를 보고 매일 양치를 하는데도 이렇게 더러워지는구나 라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매일 닦는 이도 이렇게 더러워지는데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는 건 매일 이를 닦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잖아 라고요. 내가 양자역학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양자역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실현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의식한다. 이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의식하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있는 상태로 의식을 전환합니다. 2단계,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상적인 상태를 의식하면서 이미지를 떠올린 후 자신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졌으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3단계, 사고가 작동한다.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고가 갖춰지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4단계, 행동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진다. 사고가 명확해지면 행동도 구체적으로 변하며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5단계, 행동한다. 분명해진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행동해서 현실의 이상에 가까워지고 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 5단계를 거치면 우리도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양자역학 이론 외에도 성공한 사람과 부자의 사고법, 습관, 언어 사용법, 돈 사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우주를 지배하는 성공 법칙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미 자신 안에 풍요의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의 에너지가 돈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하는데요. 부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첫 번째 법칙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자신이 어떤 돈 에너지와 공명하는지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돈의 현실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자신이 돈에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지에 따라 돈을 끌어당기는지 아니면 밀어내는지가 정해집니다. 돈은 억지로 손에 넣는 게 아니라 끌어당겨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풍요의 주파수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미 풍요로운 상태의 주파수는 이미 풍요로운 상태를 끌어당김으로 돈도 풍요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와 부유한 사람은 애초에 돈이 부족하다거나 돈이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부자는 돈은 공기처럼 이미 내 주변에 가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공기처럼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통장 잔액이 얼마든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말로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나한테 없는 것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춰 결핍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결핍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동안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돈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것이나
지금 가진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이란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 경험, 이미 가진 능력이나 기술, 인간관계, 인맥 등입니다. 지금 있는 풍요, 지금 있는 행복을 깨닫는 일이 부의 주파수를 내보내는 비결입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풍요는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픈 곳이 없어 건강하다. 나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멀쩡한 몸이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안심하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미 손안에 있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자신의 삶은 풍요의 파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풍요의 파동이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이 내보내는 주파수나 파동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질이 달라지고 그에 걸맞은 에너지가 공명해서 그런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에너지를 이해하고 부자의 사고법을 이해한 다음 나 자신이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돈을 가진다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이 변해서 돈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편이 훨씬 쉽게 자신 곁으로 돈이 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의 이미지를 바꾸라고 하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 라고 해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멘탈 블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멘탈 블록이란 인간이 무언가 행동하려고 할 때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사고입니다. 돈은 더러워. 돈 버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야. 돈 버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할 거야. 돈을 벌어도 금방 없어질 거야. 이렇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 멘탈 블록이 있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돈에 대한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표면 의식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잠재 의식에서 부자가 될 수 없어 라는 이미지가 새겨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만드는 쪽으로 행동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의 주파수를 내보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현실, 즉 지금은 부자가 아닌 현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잠재의식에 새겨진 돈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새겨진 돈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은행의 돈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요. 통장에 있는 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에 있는 돈이 내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풍요의 마인드를 가지려면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돈을 쓸 때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인 돈은 순환합니다. 자신이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은 돌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서 저축해도 돈을 쓰지 않으면 그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돈은 쓸 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돈을 사용할 때 돈이 줄어든다, 돈 쓰기 아까워 라고 생각하면
빈자 마인드나 구두쇠 마인드의 주파수를 내보내 풍요를 끌어당기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빈자나 구두쇠 마인드가 아니라 풍요의 마인드에 맞는 주파수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돈을 쓰면 좋을까요? 바로 돈을 쓸 때 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돈 쓰는 일은 기쁨의 에너지를 배가시킵니다.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손에 넣었다면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동시에 가게 주인도 매출이 올라 기쁠 것입니다. 가게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쁩니다. 즉, 우리가 돈을 쓰면 기쁨의 에너지는 3배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하면 선물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기뻐집니다. 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돈을 쓸 때 기쁨의 에너지는 5배나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에너지가 무한한 우주의 은행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쓰기만 해도 풍요의 주파수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 자신과 주변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데 아낌없이 쓰고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이처럼 나는 무한대로 풍요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풍요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 돈을 끌어당기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부자의 기운을 뿜어내고 풍요의 주파수로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나는 3년 안에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실제로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나를 위한 긍정의 말을 내보내면 잠재의식이 바뀌어 그렇게 됩니다. 말은 의식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못해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마음을 돌려 잠깐 아니지 할 수 있어 라고 의식해서 말해야 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말이 있는데요. 나는 무한대로 풍요롭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에 감사한다. 나는 돈을 끌어당긴다. 나는 타인에게 기쁨과 가치를 주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나눠준다.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사랑과 봉사를 위해 돈을 쓴다. 이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 되풀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이 바뀌고 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즉, 말의 힘을 이용하면 풍요로운 생활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배워야 돈이 불어난다고 하는데요. 부자는 돈에게 사랑받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돈에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돈에게 사랑받으려면 돈에게 관심을 갖고 돈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돈을 정중히 대하고 돈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돈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돈에 관한 공부를 누구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에 흥미를 갖고 돈 공부를 계속하면 돈의 시스템이나 부자의 사고 방식을 이해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우선 관심과 흥미를 갖고 돈 공부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흥미가 생겼다면 돈 공부를 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돈 사용법은 낭비, 소비, 투자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3가지 돈 사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입니다. 가능한 한 투자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돈 그릇을 넓히면 풍요의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돈 그릇을 넓히려면 돈의 역치를 높여야 합니다. 역치란
생물학이나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어떤 대상에게 반응하는 가장 작은 값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대상에게 특정 반응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수준의 수치, 경계가 되는 수치를 뜻합니다. 동 그릇을 넓힐 때는 상한 역치는 높이고 하한 역치는 낮춰야 합니다. 상한 역치란 한 번에 낼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인데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생각하면 내가 값을 치르거나 낸 적이 없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돈을 쓰는 행위는 돈이라는 에너지를 내보내는 행위이므로 쓸 수 있는 금액에 따라 그 정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최대 1,000만 원을 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올리면 상한 역치는 올라갑니다. 상한 역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돈 그릇이 넓어져서 비즈니스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수준의 금액이 들어옵니다. 하한 역치는 어느 정도까지 돈을 절약할 수 있는가입니다. 돈을 절약하려면 돈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하한 역치를 낮추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지 알고 생활 레벨을 떨어뜨려 한계를 낮추면 됩니다. 이것은 돈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일이 잘 풀려서 소득이 높아지면 누구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경비나 월세 등 생활비를 줄이지 않으면 돈이 점점 줄어들어 힘들어집니다. 하한 역치를 낮추는 훈련을 해두면 나는 최소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알 수 있어 설령 돈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때도 어느 정도를 벌어야 할지 가늠할 수 있어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역치를 높이려면 돈을 쓸 때 긍정적인 감정을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것인데요. 현재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돈을 쓸 때 지갑에서 돈이 나가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한 역치를 높이거나 하한 역치를 낮추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 아까워하면서 돈을 쓰면 돈이 정말로 자신을 떠나버려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돈을 쓸 때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잘 다녀와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배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라는 에너지가 전체를 순환하고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기분 좋게 쓰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큰 마음 먹고 비싼 물건을 산다면 이걸로 상한 역치가 높아졌어 라며 설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줄일 때는 이걸로 한 역치가 낮아졌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선물을 살 때도 선물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물하는 나도 선물을 산 가게도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감정으로 돈을 쓰고 배웅하면 돈 에너지는 좀 더 큰 것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돈이 돌아왔을 때는 꼭 어서 와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 돈 에너지가 순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돈과 운을 자유자재로 끌어당기는 풍요의 에너지를 느끼고 행동하면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 끌어당김의 법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돈과 운을 끌어당겨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